평소에 이런 분은 고구마 이렇게 먹지 마세요. 잘못 먹으면 굉장히 내 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 이렇게 먹고 계신가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고구마를 익혀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간식, 겨울철 길거리에서 나는 달콤한 고구마 향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식품 중 하나죠.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때문인데요. 이 두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답니다. 또한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 건강식품 고구마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빈속에 고구마만 먹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아교질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고구마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 따뜻하게 구워 드실 경우 맛은 있지만 그 위험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아교질, 타닌 성분이 접착제처럼 위장에 달라붙어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위액 분비도 계속해서 유발하기 때문에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셨을 때 유난히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에 특히 빈속에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건강에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끈적이는 성분이 소장이나 대장에도 잘 들러붙어 자극이 되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빈속에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흡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원인이 되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속이 하얀 고구마를 대체하여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혈당이 높거나 당뇨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고구마 지하의 지수는 54, 삶은 고구마 지하의 지수는 61, 군고구마 지하의 지수는 94, 튀긴 고구마 지하의 지수는 76. 생고구마는 혈당이 안 올라가 크게 문제가 없으나 열을 가한 익힌 고구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고구마는 섬유질과 당분 수치가 5대5 정도로 당이 올라가게 되고 군고구마와 튀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설탕 덩어리 못지않은 상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군고구마, 튀긴 고구마는 매우 당분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밤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밤에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고구마의 당이 몸 안에 자꾸 누적이 되어서 소화 흡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내의 부패와 혈액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밤늦게 고구마를 드시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신장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고구마 한 개당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여 신체 수분과 삼투함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신경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소변으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게 되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내 몸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유입니다. 고구마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그 고소한 맛을 더 느낄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 보아도 우유와 고구마는 상호작용하여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게 되면 위산 역류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 길어 오랜 시간 유액과 섞여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때 고구마와 미처 섞이지 못한 유액들이 식도로 올라오는 일명 생목이 오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는 위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더욱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우유와 고구마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 둘의 조합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저지방 우유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도울 수 있고 위상 역류의 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또한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눈세포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치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특히 노년층들이 날마다 챙겨 드시면 좋은 식품이지만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는 당질과 전분이 풍부한데 땅콩 또한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 함께 섭취할 경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이어져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구마와 땅콩은 가급적이면 함께 드시지 않으셔야 하고, 특히 비만인 분들은 신경 써서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 감입니다. 가을 대표 간식으로 집에 고구마와 감을 흔히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지요.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부드러워서 드시기에 좋은 게 고구마와 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구마와 감은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고구마를 먹었다면 감은 최소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와 감을 함께 섭취하면 몸속에서 고구마의 당분과 감의 타닌 성분이 만나서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은 서로 결합해 소화하기 어려운 불용성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위장을 자극해 심할 경우 위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엔 위궤양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가 약한 노년층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구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의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화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식사 대용으로 빵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을 계속 재생시키고 소멸되는 활동을 돕습니다. 이런 활동은 각종 암이 발생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고구마가 독소를 배출해 주어 단순히 변비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독소가 배출이 되면 혈관에 쌓여있는 독소물질, 쉽게 말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덩어리들을 역시 함께 배출되어 깨끗한 혈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용을 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에 함유된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 복합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부시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럼 무엇과 먹어야 좋을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생고구마는 물론이고 고구마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아미아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을 일으켜 뱃속이 부글거리거나 잦은 방귀가 자주 나오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페틴 성분이 장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데요.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사과의 풍부한 페틴 성분이 정장작용을 하여 이런 현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한 유기산이 퍽퍽한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해당 증상들이 상대적으로 잦아들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구마를 익혀 드시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을 사과가 완벽히 보충해주니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귤입니다. 고구마와 귤을 같이 먹는다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와 귤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귤의 페틴 성분은 장 속에 유해균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는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고毒素를 해독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마 속에 가득한 식이섬유는 신기하게도 대장암 세포를 70% 감소시키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구마는 예방학회가 선정한 최고의 대장암과 폐암 예방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때 슈퍼푸드로 뛰어난 항암식품인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꼭 토마토와 고구마를 함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팁 한 가지 챙겨 드릴게요. 토마토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고 지용성이니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서 함께 드시면 영양분을 더욱 챙겨가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강식품은 바로 김치입니다. 고구마를 먹고 목이 막혀서 힘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김치에 함께 먹으면 목이 덜 막히게 할 뿐 아니라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 참 좋기도 하지만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때 김치를 함께 드시면 발효된 유산균과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김치에는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팁! 고구마를 드시고 목이 막힐 때는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드셔도 참 좋은데요. 무에 들어있는 다이아스타제 성분이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와 동치미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구마의 효능, 활용법, 공합식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고구마 섭취와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구마를 먹을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생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래도 토양과 접촉하여 재배되기 때문에 토양 중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기생충의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고구마를 드실 때는 충분한 세척을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도 상관없나요? 냉장 보관할 경우 고구마의 저항성 전부 함량이 높아져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어도 되나요? 네, 다시 데워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고구마와 군고구마 중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요? 바로 추운 겨울에 구워 먹는 군고구마가 더 맛있습니다. 이유는 고구마 속의 녹말을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베타아밀레제라고 하는 효소가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조리법에 따라 작동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찜통에 뜨거운 물을 찔 때 고구마는 그 시간대가 짧아짐으로 인해 단맛이 좀 덜하게 되고요. 오히려 고구마를 굽게 되면 그 시간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효소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단맛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찐 고구마보다는 구운 고구마가 훨씬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밭에서 막힌 고구마가 싱싱해서 맛이 좋을까요? 아니면 밭에서 캔지 좀 오래된 고구마가 더 맛있을까요? 밭에서 막힌 싱싱한 고구마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캔지 좀 오래된 고구마가 더 달콤해 맛있습니다. 캐고 난 다음부터는 수분이 끊임없이 증발해서 오히려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껍질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선 보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구마는 수확 후 보관해야 하는 과정에서 싹이 트기 쉬운 작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꼭 피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해를 잊기 쉬우므로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실내 실온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채 그대로 두시면 안되고 가급적이면 넓게 퍼뜨려 놓으시고 신문지에 깔아서 습기를 흡수시킨 뒤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보관하시면 장기간 보관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요점 정리입니다. 첫째, 빈속에 고구마 먹지 마세요. 속쓰림, 설사를 유발합니다. 둘째,
혈당이 높거나 당뇨, 심장병 환자는 자제해주세요. 고구마가 체내 혈당 수치를 올리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흡연자들에겐 베타카로틴은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유가 적은 품종인 하얀 고구마로 대체합니다. 넷째, 다음 땅콩, 우유와 고구마는 최악의 궁합. 사과, 귤, 토마토, 김치와 고구마는 최상의 궁합입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는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에 좋은 건강영양식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메모하여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